예,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미리 오셔서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인도가 새로운 신형 ICBM을 개발하고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 실험을 마쳤고요. 이 ICBM, 인도가 개발한 ICBM은 중국 전역, 중국의 모든 곳을 구석구석 다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최신형, 연료도 액체 연료를 쓰지 않는 고체 연료를 쓰는 그러한 ICBM입니다. 즉 북괴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최종체 ICBM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인도가 새로운 ICBM을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ICBM을 개발하고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이번에 그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냈고요. 그 ICBM의 이름은 아그니 5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상당히 날카로워졌죠. 문제는 그 사정거리가 어떤 정말 그 약속이라도 한 듯이 누구를 건드리고 누구를 자극이라도 하려는 듯이 중국을 사정거리로 넣었어요. 중국의 전역을. 네, 그것이 특징적이고요.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핵탄두 탑재야 당연히 가능하겠죠. ICBM이니까. 사거리는 5,500에서 5,800km고 2012년 이후 5차례 ICBM 시험 발사했는데 요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그 완성체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온 거죠.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아그니 5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18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했다. 아그니는 인도의 베다 신화에 나오는 불의 신을 뜻한다. 3단으로 구성된 아그니 5는 인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장착한 ICBM으로 사거리는 5,500에서 5,800km이다. 이 거리라면 중국과 아시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또 1,5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인도는 1974년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한 뒤 1998년 5차 핵실험 성공 뒤 스스로 핵 보유국으로 선언했다.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인도는 약 120에서 1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미사일은 인도 동부 오디샤 주에 있는 압둘 칼람 섬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됐다. 인도 국방부는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은 국방력 증강에 중요한 촉진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요.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중국은 인도의 실험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실제로 사거리가 그렇게 안 나올 것이라며, 그리고 또 인도가 ICBM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한 장거리 ICBM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거리나 뭐 이런 것에 제한 안 받는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나라의 모임에 끼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하고 시기하는 그런 어떤 말을 했습니다. 배타적 ICBM 클럽이라고 하네요. 그것을 뭐 미국과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데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ICBM 클럽에 가입하려는 인도의 시도를 비난했다. 그리고 ICBM을 보통 사거리는 8,000km에 달하지만 아그니5는 이에 못 미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뭐 5,000에서 뭐 6,000km가 나오는 게 뭐 8,000km 더 늘리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뭐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술술 만들어졌잖아요. 아무런 어떤 걸림돌이 없고 머뭇거린다라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오로지 떠드는 나라는 중국밖에는 지금 현재 없죠. 이러한 상태에서 인도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이러한 미사일을 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뭐 그냥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그 미국의 푸시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미국에서 밀어주고, 또 어찌 보면은 기술력 같은 것도 좀 약간 뭐 지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것이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인도가 ICBM 미사일 발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중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아시아라고 해봤자 제일 먼 끝거리는 역시 중국이죠. 중국을 사정거리로 하는 그런 ICBM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고요. 그리고 부쩍 늘어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안보 협력 회의 같은 것이죠. 이것도 요번에 있었던 겁니다. 인도의 그 국방부 관계자들과 해군 관계자들이 만나서 어떤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잦아요. 이러한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ICBM이 지금 현재 인도에서는 발사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상가집 자주 가보셨죠? 문상. 여러분 문상 조문을 안 다녀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모두들 그 조문을 다녀보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인들에게도 언젠가는 한 번이 아니라 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라면, 또는 뭐 조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라면 누구나 겪게 될 일들이죠. 그런 어떤 상을 당했을 때, 저는 그 조문을 가거나 또는 제가 그 상을 당해 봤을 때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좀 예민하게 이렇게 관찰하는 편이라서, 상갓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면은 제가 조문을 갔을 때도 보면 그 상을 당한 집안에서 유난히 서럽게 울고, 유난히 그냥 좀 꺼이꺼이 슬픔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제가 상을 당했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하고 그렇게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저희 집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제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정말 그 상가를 지켜야 될 저를 붙잡고 정말 서럽게 막 울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그 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뭐를 안다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조문을 갔을 때, 어떤 집에 조문을 갔을 때 그 집에서도 또 그렇게 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상주에게 물어봤어요. 상주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분 어떤 분인데 저렇게 그 서럽게 우시나요? 고인하고 아주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고인을 정말 그 좋아하시거나 아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상주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잘 모르겠어요. 저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러한 그 경우를 겪은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분들 많아요. 이러한 분들을 어디에서 목격할 수 있냐면 저는 집회에서도 많이 목격을 해요. 집회에서도 집회에 나오셔서 자기 감정을 푸는 건지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단적으로 그분들이 진짜 뭐 어떤 그 애국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가 그냥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좋아서 나오셨다라고 그 어떤 이념적이라든가 그런 성향을 띠고 또는 그 가치를 알고 나오셨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자리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론 뭐 우파적인 그러한 그 어떤 느낌 또는 그 어떤 세력을 좋아하는 거는 맞겠죠. 근데 그것이 곧 보수나 우파를 지지하거나 그 보수와 우파의 가치를 알아서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세력이 좋아서 나왔고 또한 거기에서 자기에게 지금 현재 억압되고 화가 나는 그러한 울분을 터뜨리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곳곳에서 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분들 사실 물론 전혀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분들 집회에서 사실 우리 우파라든가 보수의 어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심지어는 현장을 촬영하러 갔는데 현장을 촬영하러 갔을 때 거기에 그 현장을 촬영하기 위한 그 기사분들 또는 뭐 기자분들 또는 유튜버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이 자리가 좋아서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집회 장면을 보거나 소리를 질렀을 때 그러기에 참 좋은 최적의 자리거든요. 사실 그 자리야, 그 앞자리가 취재를 하거나 촬영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자리가. 근데 그 자리를 선점을 해요. 그러한 자리를 선점을 하고서 가서 정작 당사자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뭐 촬영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고 이곳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지 좋은 그 영상과 좋은 어떤 그 집회 내용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진작에 와서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지 왜 이제야 나타나서 그따위 소리를 해. 이거는 뭐 제가 가감없이 있었던 그러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따위 소리를 해. 뭐 이러한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이게 뭐 제정신인가요? 이러한 식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젊은 분들이 이러한 분들 때문에
이러한 분들 때문에 사실 집회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젊은 분들은 좀 더 그래도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나와요. 좀 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이거는 집회하는 데 있어서의 질서도 엉망이고, 어? 무조건 그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들고 머릿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거기에 나온 사람이 무슨 죄인데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잘못했냐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이게 뭐 초상집 상가집은 아니잖아요. 응? 그런 데서는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봐도, 정말 그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애국을 하겠다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런 것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요령껏 잘 고르시고 집회의 확장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방해한 요인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뭐 사실상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쉽게 개선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결국에는 결정이 났죠? 어떤 결정이 났나요, 여러분? 어저께만 해도, 어저께 쇼킹했던 건 이런 거였죠? 현송월 예술단 사전 점검단 20일 방남 전격 취소. 이게 나서 이 자식들이 또 가지고 노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진짜 남한에 있어서 남한의 그 지금 상황이나 그 남한의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있을지도, 얘네들이 왔을 때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남한을 얘네들이 항상 가지고 놀죠. 이러한 그 남북 협상이 있거나 회담이 있거나 그럴 때는요,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보세요. 돌아보시면은 항상 남한을 가지고 놉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천하게 우리가 던져주는 걸 받아 먹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각인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마 그런 의도일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죠. 능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남한을 격화시키고 스스로 어떤 자괴감에 빠지게 하면서까지 우선 남한 사람들의 기를 죽이고 뭐 그러한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저께 있었던 그 갑자기 터진 뉴스였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 뉴스를 그 뉴스 여기 있다. 갑자기 또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통일부 현송월 일행 내일 방남 통보. 야, 통일부, 아니 통일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접시물에 코 박으세요. 코 박으세요. 나중에 당신들 정말 통일부 이 사람들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응? 당신들 이거 끝까지 끌고 나가서 이 일 성사시켜 봐요. 어? 이게 뭐 지금 현재 이 좌파 정권이 다음에도 이어질 것 같아? 아이고 참. 지금 뭐 마구잡이로 나가고 마구잡이로 휘둘러도 나라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지. 조금만 지켜봅시다. 지방선거 때 한번 보시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현 정권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익이 뭔지는 판단을 하라는 거죠. 에? 지금 통일부 장관 누구예요? 누구 때 그 활약하던 사람입니까? 거기서 활약하던 인간이야? 아이고 참. 이거 뭐 상전이 안 나온다고 했다가 하니까 안절부절하다가 그랬죠. 어저께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나만 경망스러운 언행을 하면 불씨를 꺼버릴 수 있다 하니까 오늘 잽싸게 그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던 게 제발 언론들이 그 지금 현재 그 남북 회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를 좀 부드럽게 해달라 뭐 이러한 취지의 그 이야기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그게 뭐 진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언론 탓이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배알도 없고 국민 자존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콩가루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해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노무현 때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도 못 가. 이미 미천 다 드러났고 지금 현재 충분히 어게인 노무현 시즌2라는 것을 사람들이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인지 뭔지 올라가긴 갔는데 올라가서 1년도 채 되기 전에 물론 해는 바뀌었지만 달수로는 안 그렇잖아요. 되기도 전에 다 알아차렸죠. 이거 올림픽 끝나고 나면 진짜 폭망입니다. 폭망. 세상에 북한에서 북괴들이 남조선 여론관리 못하다가는 잔치상이 제사상 될 수 있다. 지금 이거 완전히 꿰인 거예요. 쟤네들이 말하는 게 굴욕적으로 들리지만은 저희야 뭐 저희가 뭐 이거 회담을 우파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쟤네들이 한 거지만 좌파들이 한 거지만은 좌파들조차도 이게 굴욕적으로 느껴져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코가 완전히 꿰었어요. 이제는 소가 콧뚜레에 꿰듯이 완전히 꿰었어요. 꿰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북한이 안 오면은 올림픽 완전히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북한이 지금 안 와도 끝나는 상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안 왔으면 좋고 그냥 걷어찼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봤을 땐 국가적인 이게 대사잖아요. 그래도 국가적인 행사로 봤을 때 이제는 북한이 이 상태에서 안 와도 이 올림픽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이 별 생쇼를 하고 개지랄을 떨어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네들 통일부나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끝났습니다 이거. 물론 이게 뭐 거저 만들어졌겠어요. 오더가 있었겠지. 빅브라더에 의한 오더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별 생쇼가 더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길들이기 성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가지 큰 이슈였고, 그리고 또 어저께 그 저희가 얘기했었죠. 북한 이거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확정되는 거예요. 이거 이미 다 짜져 있었던 거고 얘네들은 이미 짜져 있는 건 바꿀 줄을 모르는 애들이고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어떤 그 전략적인 그 사고라는 게 얘네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실패라는 가정이 없어요. 공산주의 자체가 무오류고 무결점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가 무너지면 와장창창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데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하나가 무너지고 둘이 무너져도 기존에 했던 것을 거짓말로 임기응변으로 때우면서 기존의 카드는 계속해서 꺼내드는 거죠. 이미 미리 세워놓고 써놓은
그 각본은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 각본 중에서 하나가 무너져도 그 하나가 무너진 거는 쇼로서 떼어가는 거죠. 거짓말로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을 해왔잖아요. 잘못되면은 현장에 직접 달려가서 어르고 달래는 모습. 요번에 문재인이 그 아이스하키 팀 거기 가서 아이스하키 팀원들 불러다 놓고 이게 뭐 국가를 뭐 위하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라에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거기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게 그게 바로 예전에 우리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그 대통령 때나 이럴 때 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말 그대로 권위주의 정권이었지 사실상 뭐 어떻게 다른 나라의 독재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빨갱이들의 어떤 그 독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택도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북한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곧 그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하고 맥이 통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희생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키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거야.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와 같은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어떤 그 권리에 의해서 그리고 또 권리에 따른 의무로 의해서 발전해가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거는 소용이 국가의 어떤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갖다가 이러한 식으로 그 계산을 해서 개인의 이익을 그 피해보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독재국가 시대에서 독재국가 북한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하는 거. 북한이 하는 말을 지금 문재인이 그대로 축소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리틀 조선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결정이 났어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현지 시각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올림픽 참가회의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 22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참가 선수들은 3개 종목과 5개 세부 종목에 출전하기로 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단 규모가 임원, 코치 등 24명을 포함한 46명이라고 설명을 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진짜 평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아닌 평양 올림픽이 현실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한반도기 유니폼에 남북 단일팀은 그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 유니폼에 코리아 그 명칭은 코리아를 사용하나 봐요. 영어로 KOREA 코리아를 사용하고 국가는 아리랑으로 한답니다. 국가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 예라이. 아휴 진짜 조선이냐? 나라 망했냐? 님은 떠나갔어? 아리랑이 뭐야? 님이 떠나가서 부르는 노래 아니야 아리랑이. 진짜 열뻗치네. 여러분 열뻗치 어떡하죠 이거.
이거는 제가 그 어디서 읽어드린 거냐면 이거 연합뉴스 검색해 보셔서 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남북 단일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 유니폼에 코리아를 사용하고 국가는 아리랑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지금 그 아이스하키 팀 우리 그 선수들이 이제 한 명 지금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아마 출전을 못하게 될 친구인가 본데 이제 뭐 잃을 것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게 온당하냐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에이, 늦었어요.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뭘 합니까? 제가 진짜 선수들은 나이도 어리고 사실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운동을 그렇게 했고 나이는 뭐 20살이 넘은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저는 미성숙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아쉽네요. 지금 늦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해봐야 그러기 전에 이미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박차고 나오는 게 그랬어야지 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정권도 함부로 못할 텐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런다고 해서 뭐 얼마나 사실 세상에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 꿈을 펼칠 수 있는 일 많아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 대통령과 우리 그 역대 위대한 대통령들이 우파의 대통령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운동에 뭔게 안 매도 돼요. 그냥 아마추어에서 열심히 하시고 즐기시고 다른 쪽에서 꿈을 펼치셔도 돼요. 하지만 뭐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 와서 이야기해봐야 늦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러한 식으로 간다라면 저는 이건 선수들도 아무리 어리더라도 서로들 이야기하고 앞으로 못 나가게 될 친구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IS 하키가 근데 또 미묘한 문제가 있나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예 그 엔트리에서 제외가 되는 건지 안 제외가 되는 건지 정확한 게 모르겠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지금 그 스위스나 일본이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당성이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 스위스 일본이 반대하는데 그리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 넘기고 일본 정해진 엔트리 뒤집으면 경기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IOC 국제연맹이 당사국들 그러니까 스위스나 일본을 설득하는 여부에 앞으로 달려있는 건데 이게 확실하게 지금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당사국들 그 대한민국 팀하고 경기를 치를 팀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북한이 장관급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 문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단일팀이 완전히 성사되려면 관문이 남아있다. 바로 평창올림픽 출전국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고 남북한은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기존 한국 대표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가 추가되는 23 플러스 알파 안에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 선수 23명에 지금 그 아이스하키 팀이 총 몇 명인가요? 원래 단일팀 하기 전에 한국 팀만 원래 나가는 걸로 했을 때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꽤 많아요. 한국팀 인원이 23명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북한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23 플러스 알파 안에 동의를 한 것인데 참가국들이 이게 동의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규정이 전체 23명의 선수의
출전 선수는 22명이라는 아이스하키 공식 엔트리 규정에 어긋난대요. 어긋나잖아요. 그렇잖아요. 23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벌써 총 합 전체 23명을 넘는 거잖아요. 23 플러스 알파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예외적인 것을 지금 그 남북한 팀에게만 적용을 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일본과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 이러한 그 얘네들도 23 플러스 알파를 하면 좋은 거죠. 더 많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자기들은 못하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단일팀이라고 소위 불리는 애들만 이걸 하냐느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그러니까 그 스웨덴, 스위스, 일본이 반대를 하면 이게 골 때려지는 거죠. 골 때려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제가 좀 읽어드리면, 참가국들이 쉽게 동의할지 알 수 없다. 한국과 같은 비조에 속한 스위스는 이미 협회 차원에서 단일팀만 엔트리를 늘리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도 18일 스치키 다이치 스포츠청 장관이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 선수 등록 규모 등 애초에 정해진 것을 뒤집으면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뭐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국이 이전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엔트리 확대가 특혜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한국이 사실상 그 올림픽 이전에 어떤 그 무슨 경기라 그러나요? 그 미리 그 하기 전에 하는 그거 있잖아요. 실력 향상이라든가 실력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경기에서 외국의 강호들도 깨버렸어요. 어떠한 국가들을 깨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꽤 센 팀들도 막 깨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뭐 3대빵 뭐 몇 대빵 이런 식으로 깨버렸고, 그 잘하는 국가들도 뭐 3대1 막 이런 식으로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겨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우리의 상대국들이 지금 이건 특혜다. 왜 얘네들만 23 플러스 알파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게 주는, 그러니까 당일티 소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라고 하기도 못하네. 그래, 한반도 나라에게 주는 그 안을 너희들도 해라라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애가 와서 자기들도 사람을 늘려도 그걸 손발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고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런데 아마 뭐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다네요. 왜냐하면 그 IOC하고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합심을 해서 이걸 해버리면 개별 국가가 하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IOC 같은 경우는 IOC가 자꾸만 이걸 갖다가 그 뭐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어버리고 이러는 것은 IOC 입장에선 어느 정도 얘네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관하는 행사잖아요. 자기들의 행사가 어떠한 상황이든 망가지면 안 되는 거지. 얘네들은 이 꼬라지가 미워도 이거는 이 행사 자체는 잘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올림픽이라는 위상이라든가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저 쓸모없다, 이러한 비논 여론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잘못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한 차원에서 좀 그 이해를 하신다라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로이터 통신에서도 지금 그 나왔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지금 비난 기사가 나왔어요. 평양 올림픽인가 로이터 통신이 비웃은 건데,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두고 로이터 통신도 비웃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19일자에서 평양 올림픽인가 라는 제목의 심층 취재 기사를 게재했고, 로이터 통신은 남북한이 한반도 기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과 하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꾸리는 것을 두고 한국의 많은 이가, 얘네들도 외국에서 지금 한국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식으로 그 한국 내에서의 여론이 돌아가고 있는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그 네이버 댓글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남북 대화 열릴 때 막 찬성하던 댓글인데, 이건 뭐 지금 하키 댓글을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남북 그 대화 열릴 때 뭐 오래 걸리겠지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살아봅시다. 뭐 이러한 뭐 그 뭐 그레이트 뭐 벌레들아 배 아파서 어쩌니 니들은 만날 일배로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거야. 뭐 이따위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댓글은 완전히 바뀌었죠. 이것도 뭐 비난 댓글 제가 어서 갖고 온 것 같고, 제가 정리한 댓글이 어디 갔을까요? 아, 지금 없네. 제가 그거 딴 데다 다운받아놨나봐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 여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도 그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개개인을 이렇게 그 외국의 외국 언론이 자국 그 신문에 이렇게 올렸어요. 뭐 작년 그 한국 사람 네티즌들을 인터뷰한 기사들을, 작년까지만 해도 미사일을 날려대는 북한이 갑자기 올림픽에 오겠다는 것이냐,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 그리고 젊은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국가다, 올림픽에서 하나의 국가로 공동 입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취지의 그 인터뷰 내용들을 쭉 올렸고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전혀 북한을 다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수만 명의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역겹다라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를 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외국에서는 이러한 시각으로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미국이나 서방에서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는 게,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하면 우리랑 지금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서방에서 바라보는 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내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그 바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문재인에게 바라는 게 그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너가 뻘짓을 하든 말든 네가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러면 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대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식탁론을 들어서 여러 번 설명 들었잖아요. 미국의 입맛에 맞는 요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입맛에 맞는 요리가 뭐예요? 지금 미국의 입맛에 맞는 요리는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핵에 대한 핵의 동결이라든가 핵에 대해서 핵에 대한 어떤 진전된 어떤 이야기가 남북한으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돼요. 미국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핵에 대한 이야기가, 이 행사가 올림픽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겠냐고요.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지금 핵에 대해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비핵화도 뭐예요? 미국에서 원하는 건 정말 완전히 철저한 비핵화잖아요. 미국에서 원하는 건 아예 검증 가능하고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서 정말 만들 수도 없고 그 기반도 다 없어졌고 파괴해버렸고 이렇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뒤에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의 어떤 이러한 파격적인, 이거 일종의 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양보에 있어서는 지금 북한 애들 어쨌든 여기 와서 있고 그런 데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비용도 좀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일단은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까지도 지금 연기를 해버렸잖아요. 연기를 한 상태잖아요. 지금 이것도 미국 애들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요리가 나와야 되는데 잘 익은 요리가 나오겠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추수감사절날 정말 땡스기빙 데이에 나오는 칠면조 요리가 나오겠냐고요. 어? 핵에 핵에 관한 진전된 이야기가 남북한으로부터 나오겠냐고. 여러분, 답이 없겠죠? 답이 없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번에 미국에서 새 국방 전략을 내놨잖아요. 지금 새 국방 전략에서 내놓은 것의 그 어떤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경쟁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러한 쪽의 어떤 이야기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최우선 과제가 예전에는 테러리즘에 대한 그 대응이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지구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최고로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방위 전략으로 바뀌었고 테러리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라는 이야기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존스 호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미국의 새 국가 방위 전략을 공개했고 매티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강대국으로 부르면서 이들 국가가 세계를 자신들의 독재 모델과 일치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불량 정권이라서 안정을 위협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새 국방 전략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 어떤 우리 한번 배경을 보자고요. 예전에 이게 그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지금 미국이 이런 것이 나온 것도요. 미국도 지금 사실상 내면에 내재돼 있는 내면에 있었던 어떤 그 감정 같은 거 있죠. 미국이 뒤끝이 세죠. 예, 약하지 않습니다. 뭐 쿨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어느 정도 선까지에서 쿨한 거지 뒤끝이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거냐면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죠. 미국에서. 그럴 때 그 베이징에서 인민해방군이 미군 고위장성들을 초청한 뒤에 어떠한 짓거리를 벌였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어떠한 짓거리를 벌였을 것 같아요? 감히 짱깨 놈들이 어떠한 짓거리를 벌였을까요? 감히 미국 고위 장성들을 초청한 뒤에 공개적으로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답니다. 공개적으로. 그건 나중에 이제 미군 장성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중국 애들이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 애들이 말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뭐 농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어떤 섬찟함까지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어떤 느껴져요. 그들이 어떤 그런 것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07년 8월 17일이에요.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2007년 5월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 사령관 해군 대장이에요. 해군 대장이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이때 공식 만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수뇌부는 키팅 사령관에게 이제 하와이 서쪽 태평양을 모두 중국에게 넘기고 떠나라고 말했답니다. 뭐라고요? 이제 하와이 서쪽 태평양을 모두 중국에게 넘기고 떠나라.
지금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고 미국 금융이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나 애들 말대로 아주 X창 났잖아요. 개박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세등등하고 만만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감춰진 상태에서 뭐 쭉쭉 잘 나가는 듯이 보였었죠. 그래도 야, 저도 이거 지금 보면서 놀랐는데요. 하와이 서쪽 태평양을 모두 중국에게 넘기고 떠나라고 공갈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키팅 사령관은 처음에는 야, 이거 농담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키팅 사령관이 그 중국군에게, 중국군 인민군 해방군 수뇌부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농담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만찬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얘네들 그 농담이, 얘네들 말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만찬 자리를 키팅 사령관이,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이 에이샹! 그러고 박차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X 그러면서 키팅 사령관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국방부와 백악관에게 보고를 했대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죠? 국가 간에 저렇게 큰 나라들끼리 그 외교에서는 정말 그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식의 토대가 된 거죠. 지금 미국의 그 수뇌부, 트럼프와 참모진과 어떤 군 수뇌부들은 이러한 것들이 예전의 경험이나 이런 게, 그리고 또 중국의 정책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련선이라든가 동북공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계획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87년 정도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 플러스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박까지 받았으니 아주 저것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양해도 안 차지만 저것들이 한 줌거리도 안 되지만 실질적인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은 짓을 저것들이 한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은 짓을 저것들이 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트럼프 같은 강골은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한텐 좋았지, 오바마가 우리한테 사실 나쁘지 않아. 이용해 먹을 건 이용해 먹어야 되잖아. MB도 이용해 먹을 건 이용해 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러한 틀에서 나온 것이다라, 어떤 결절은 피할 수 없다 라는 배경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러 견제가 새 국방 전력의 핵심이 된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요거 나머지 기사를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중러 견제가 새 국방 전력의 핵심이고, 국가방위 전략 문서는 중국을 이웃 국가를 위협하기 위해 약탈적 경제를 이용하고, 센데 표현 자체가 여러분 세죠. 지금 미국의 국방방위 전략 문서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웃 국가를 위협하기 위해서 약탈적 경제를 이용하고 남중국 해에서 군사력을 휘두르는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를 이웃 국가들의 국경을 침범했고 이웃 국가들의 경제, 외교, 안보 결정에 거부권을 휘두르는 국가로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테러리스트에 맞선 군사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이게 테러리즘이 아니라 강대국 간 경쟁이 미국의 최우선 초점이라고 말했다. 분명하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최고의 경쟁 상대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는 새 전략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합한 것이라며 미국민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고 우리 동맹과 함께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군대를 갖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새 국방 전력의 핵심이라며 이는 15년 이상 이슬람 과격 세력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던 미국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그리고 핵심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위위 강화 필요성을 새 국방 전략의 핵심 축으로 꼽았다.
쭉쭉쭉쭉쭉 나가고 북한을 불량 정권이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국가 방위 전략 문서는 북한을 우선순위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정권이 지역 안정과 이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자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의 위험과 인권을 훼손하면서 비뚤어진 생각을 외부에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전략적 위축 시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 부분에 지속적인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가 끝이고요. 제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그 중국 애들이 도발했던 문제와 미국에게 도발했던 문제와 이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 문재인이 아무리 저러고 김정은이하고 이러한 난리 브루스를 치더라도 이게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요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북한 애들이 아니 중국 애들이 미국에 도발했던 거하고 하와이 서쪽 태평양을 중국에 남기라고 2007년에 이야기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이거는 지금 도저히 풀 수 없는 두 개의 꼬인 축이 있죠. 두 개의 매듭을 풀지 않으면 미국은 숨통이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양대 어떤 그 실타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문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 지금 그 이란 문제 터지고 막 그러죠. 이란 시위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고 거기하고 결부가 되어서 이제 동북아시아 문제 한반도 문제가 두 개가 딱 그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핵이 완성이 되고 이 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스라엘이 코너로 몰리고 궁지로 몰리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뜻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이스라엘이 몇 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핵을 몇 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총리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푸틴하고 맞짱 떠요. 푸틴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정상회담 정말 뭐 그 트럼프처럼 푸틴이 오히려 눈 깔고 얘기하고 그럴 정도가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겠어요? 핵이죠, 핵. 이스라엘이 핵이야. 200기 정도 돼요. 200기.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서 만들어진 핵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쳐보세요. 이란이나 IS로 흘러들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핵 가지고 만약에 그 중동 국가들이 깝쳤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거는 중동에서 잘못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중동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리고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국토는 너무나도 작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국토가 얼마나 많다고요? 이스라엘의 국토는 그 우리나라 경상도나 전라도 정도의 크기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 한 발이면 끝나는 거예요. 핵 한 발이면. 그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너무 짧아요. 그 전쟁을 하기에도 정말 불안정한 국가죠. 적들이 침입을 해서 전쟁을 당하면은 침략을 당하면은 잘못하면은 순식간에 수도를 점령당하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얻으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의 전쟁의 형태가 대체로 어떻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어떤 형태가 대체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게 대체적으로 선제 공격이잖아요. 예방 공격. 사실상 예방 공격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의 형태 때문에 예방 전쟁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걸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하잖아요. 굉장히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전쟁의 그 강요를 받게 되죠. 핵이 만약에 이란이나 그 아랍의 불량한 세력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3차 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한 발만 떨어지면 저 땅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기서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리 공격해서 화근을 제거해야죠. 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진짜 북한이 골칫덩어리고 제거를 해야 되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반드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여기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걱정들 하시고, 지금 이거 다 소용없어요.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정해진 대로 가는 거고요. 저기 김정은이나 문재인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그 홍 대표가 하는 말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 지금 딱 그거예요. 트럼프가 그거예요. 무슨 짓거리가 해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러한 이야기하고 결부시켜서 지금 아무리 올림픽을 갖고 직구 까불어 봐야 결론은 뻔하다. 그리고 올림픽은 폭망할 것이다. 어저께 이야기 했죠. 올림픽은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안 돼도 망할 것이고, 올림픽 단일팀이 구성이 돼도 망할 것이다. 구성이 되면은 남한의 여론은 완전히 뒤집힐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애들 장난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예요. 이것 때문에 자존감에 금이 많이 가 있고, 오히려 사리분별, 현실 인식은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죽 써서 개를 주지? 딱 이거거든. 왜 죽을 써서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으려고 쓴 죽을 왜 쟤네들을 줘야 되지? 더군다나 걔네가 불쌍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집 깡깽이에다 날강도 같은 새끼들인데 왜 저것들을 줘야 되는 거야? 딱 이거잖아요. 이거 단일팀 구성 지금 됐잖아요. 어저께 이거 바뀔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각본 짜져 있는 거고 이미 가서 회담하고 있는데 바뀔 수가 없지. 오늘 결론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결론이 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올림픽 끝나고 봅시다. 올림픽 끝나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하려는 조치는 중동과 동북아의 양대 축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결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흥미로운 소식들이 막 들려오죠. 어떤 건가요? 지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채널A 캡처한 건데요. 디데이 4월 1일 뭐 신동아에서 나온 내용인가봐요. 그리고 채널A에서 방송을 했는데 특수부대가 한반도에 출병하는 날짜가 뭐 4월 1일. 그리고 이거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주 신뢰할 만한 지금 행동이에요. 미국에서. 징후가 그래요. 징후가. 지금 평창까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양보를 했고 너희들 할 대로 해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러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고. 오히려 안 될 건 뻔하고 요구한 요리는 안 나올 게 뻔하니까
너희들 잘못했잖아. 그러면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하자는 대로 해. 하자는 대로 해.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 달 넘어 5월 달만 돼도 벌써 우리나라 녹음이 우거지죠. 그 파릇파릇해지죠. 우리나라가 왜 그 베트남하고는 다르게 그 게릴라전이 실패했죠, 여러분? 게릴라전이 우리나라가 실패한 이유는 우리나라 땅이 좁아서도 아니고 우리나라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겨울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뭐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어? 아니 뭐 여름이나 되면 뭐 그 산야를 쏘다니면서 뭐 야생 과일도 먹고 그러면서 버티겠는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지. 어디 숨을 데도 없지.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길목에서 그 매복하고 있다 때려잡고 국군이. 그래서 게릴라전을 그 빨치산이 실패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리산 애들, 지리산 빨치산 유명하잖아. 태백산맥이라는 책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실패한 건데, 즉 그 산이 푸르러지기 전에 미군 입장에선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미국으로서는 지금 두 가지를 노리는 거죠. 하나는 결정적인 시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시기 동안 그 시기가 오기 전에는 시간이 있고, 그럼 그 오기 전의 시간에는 충분히 명분을 만들어 주는 모양새를 취해 주는 거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뒤끝은 다 보이죠. 트럼프가 지금 뒤끝을 다 보이는 게 뭐죠? 지금 아방카하고 펜스 부통령 안 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 트럼프는 물론이고 아방카 보낸다 그랬었잖아요. 가족들. 그거 안 올 것 같아요. 뒤끝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은 명분은 제공해주고 너희들 하라고 했지만 요리는 제대로 안 나올 것이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자체도 삐져서 가족도 안 보내고, 아유 이래저래 아유 머리 아프네요. 간단합니다. 평창 망했습니다. 아 이게 망했으니까 뭐 평양 올림픽이겠지 뭐. 그죠? 올림픽이 망했으니까 뭐 지금 해외에서도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겠지. 에이 참 세상에 진짜 죽 써서 개 좋네. 아 맥메스터가 올해 안에 끝장을 보겠다.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점점 더 폭력 충돌에 가까워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4월 1일) 저도 상당히 지금 이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려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이 다 드러내놓고 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못해요. 북한 애들은 우리는 선빵을 칠 수가 없어요. 그냥 쳐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또 설명하기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데 날짜 시기적으로는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늦봄 되기 전에, 봄이 되기 전에, 봄에 어떤 싹이 나기 전에. 그리고 지금 그러한 예로서 이거 하나 더 보여드렸구나. 한국계 미군들이 증언을 하고 있대요. 한국계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그러니까 그 여기서 대령 중령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다 한국계 미국 군인들이죠. 그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대령과 제2중령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이들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수개월 전부터 해외 파병 훈련을 수행하는데 D-Day는 18년 4월 1일이며 출병 임무 지역이 한반도라는 것이다. 이들의 출병 소식은 여러 명에게 확인됐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그래서 한반도에는 정말 모든 전략 자산들이 다 모이고 있잖아요. 또 제가 어제에 이어서 그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애들이 오고 있냐. 지금 요코스카 항에 정박해 있는 애들이에요. 요코스카 항에 지금 요번에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애들인데, 하나는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잠수함이고요. 하나는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인데요. 두 개 잠수함이 두 개 다 원잠이에요. 두 개 다 원잠인데요. 특징이 로스앤젤레스급은요. 로스앤젤레스급 원잠은 뭐죠? 공격 원잠이라고 하는데, 잠수함 때려잡는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온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는 로스앤젤레스급인데 북한 애들 잠수함 따라다닐 거란 말이에요. 북한 애들. 북한 달구지 있잖아요. 경운기 잠수함. 그거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들 유격하기 위해서 오고, 적폐님 들어가세요. 또 하나는 버지니아급인데, 이 버지니아급은 어떤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 잠수함이냐면, 지상 공격. 버지니아급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랍의 이라크 공격하고 그럴 때 많이 보셨잖아요. 토마호크 미사일을 버지니아급은 154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잠수함들이 들어와서 요번에도 또 들어오다가 빠꾸 맞았잖아요. 빠꾸 맞았다. 이거 참 웃기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요코스카 항에 가 있어요. 요코스카 항에 정박해 있는 로스앤젤레스급하고 버지니아급 잠수함 사진 지금 찍힌 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또 오고 있죠? 지금 동북아시아 쪽으로 기술을 틀어서 오고 있는 항모들이 있죠. 지금 항모 세대 또 오고 있습니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칼빈슨이에요. 칼빈슨 위에 있는 함상에 있는 지금 F-18 모습이고요. 지금 미군들이 올리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얼마나 강력하냐고? 버지니아급에서 토마호크 다 쏴버리면은 북한의 어떤 레이더 기지들의 저거 한 대에서 쏘는 것만으로도 레이더 기지의 한 절반 정도 다 날아가죠. 버지니아급 저거 한 대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만으로도 북한의 레이더 기지 절반 정도 날아간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다시 재집결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이 사실상 지금 인도태평양 방어선 미국의 그러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 몫은 지금 과실은 엄한 놈들이 다 따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애들 좋아 죽는 거 보십시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한국이 재구시를 못하니까 미국이 선물을 마구마구 주고, 한국이 재구시를 못하니까 미국이 선물을 마구마구 주잖아요. 핵실험 마음껏 하게 냅두고. 응? 요번에 ICBM 발사한 게 거저됐겠어요. 미국에서 평상시에 그런 거 발사하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딴질 걸고 태클을 걸어도 걸었지. 그런데 그냥 아무런 걸림돌 없이 ICBM 발사하게 냅두고, 왜? 짱깨를 박멸해야 되니까. 사실 그거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미국을 지렛대 삼아서 중국을 견제해준다라는 그러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그러한 카드로서 우리가 안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무기라는 거 이런 것들 더 강화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문재인 때문에 글렀습니다. 아유, 평창 망했습니다. 어우, 진짜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 편한 밤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저께 있었던 그 갑자기 터진 뉴스였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 뉴스를 그 뉴스 여기 있다. 갑자기 또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통일부 현송월 일행 내일 방남 통보. 야, 통일부, 아니 통일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접시물에 코 박으세요. 코 박으세요. 나중에 당신들 정말 통일부 이 사람들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응? 당신들 이거 끝까지 끌고 나가서 이 일 성사시켜 봐요. 어? 이게 뭐 지금 현재 이 좌파 정권이 다음에도 이어질 것 같아? 아이고 참. 지금 뭐 마구잡이로 나가고 마구잡이로 휘둘러도
나라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지. 조금만 지켜봅시다. 지방선거 때 한번 보시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현 정권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익이 뭔지는 판단을 하라는 거죠. 에? 지금 통일부 장관 누구예요? 누구 때 그 활약하던 사람입니까? 거기서 활약하던 인간이야? 아이고 참. 이거 뭐 상전이 안 나온다고 했다가 하니까 안절부절하다가 그랬죠. 어저께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나만 경망스러운 언행을 하면 불씨를 꺼버릴 수 있다 하니까 오늘 잽싸게 그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던 게 제발 언론들이 그 지금 현재 그 남북 회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를 좀 부드럽게 해달라. 뭐 이러한 취지의 그 이야기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그게 뭐 진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언론 탓이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배알도 없고 국민 자존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콩가루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해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노무현 때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도 못 가. 이미 미천 다 드러났고 지금 현재 충분히 어게인 노무현 시즌2라는 것을 사람들이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인지 뭔지 올라가긴 갔는데 올라가서 1년도 채 되기 전에 물론 해는 바뀌었지만 달수로는 안 그렇잖아요. 되기도 전에 다 알아차렸죠. 이거 올림픽 끝나고 나면 진짜 폭망입니다. 폭망. 세상에 북한에서 북괴들이 남조선 여론관리 못하다가는 잔치상이 제사상 될 수 있다. 지금 이거 완전히 꿰인 거예요. 쟤네들이 말하는 게 굴욕적으로 들리지만은 저희가 뭐 이거 회담을 우파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쟤네들이 한 거지만 좌파들이 한 거지만은 좌파들조차도 이게 굴욕적으로 느껴져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코가 완전히 꿰었어요. 이제는 소가 콧뚜레에 꿰듯이 완전히 꿰었어요. 꿰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북한이 안 오면은 올림픽 완전히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북한이 지금 안 와도 끝나는 상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안 왔으면 좋고 그냥 걷어찼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봤을 땐 국가적인 이게 대사잖아요. 그래도 국가적인 행사로 봤을 때 이제는 북한이 이 상태에서 안 와도 이 올림픽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이 별 생쇼를 하고 개지랄을 하는데 현장을 촬영하러 갔을 때 거기에 그 현장을 촬영하기 위한 그 기사분들 또는 뭐 기자분들 또는 유튜버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이 자리가 좋아서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집회 장면을 보거나 소리를 질렀을 때 그러기에 참 좋은 최적의 자리거든요. 사실 그 자리야. 그 앞자리가 취재를 하거나 촬영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자리가. 근데 그 자리를 선점을 해요. 그러한 자리를 선점을 하고서 가서 정작 당사자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뭐 촬영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고 이곳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지 좋은 그 영상과 좋은 어떤 그 집회 내용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진작에 와서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지 왜 이제야 나타나서 그따위 소리를 해. 이거는 뭐 제가 가감없이 있었던 그러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따위 소리를 해. 뭐 이러한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이게 뭐
제정신인가요? 이러한 식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젊은 분들이 이러한 분들 때문에 사실 집회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젊은 분들은 좀 더 그래도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나와요. 좀 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이거는 집회하는 데 있어서의 질서도 엉망이고, 무조건 그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들고 머릿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거기에 나온 사람이 무슨 죄인데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잘못했냐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이게 뭐 초상집 상갓집은 아니잖아요. 응? 그런 데서는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봐도, 정말 그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애국을 하겠다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런 것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요령껏 잘 고르시고 집회의 확장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방해한 요인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뭐 사실상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쉽게 개선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결국에는 결정이 났죠? 어떤 결정이 났나요, 여러분? 어저께만 해도, 어저께 쇼킹했던 건 이런 거였죠? 현송월 예술단 사전 점검단 20일 방남 전격 취소. 이게 나서, 이 자식들이 또 가지고 노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진짜 남한에 있어서 남한의 그 지금 상황이나 그 남한의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있을지도, 얘네들이 왔을 때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남한을 얘네들이 항상 가지고 놀죠. 이러한 그 남북 협상이 있거나 회담이 있거나 그럴 때는요,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보세요. 돌아보시면은 항상 남한을 가지고 놉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천하게 우리가 던져주는 걸 받아 먹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각인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마 그런 의도일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죠. 능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남한을 격화시키고 스스로 어떤 자괴감에 빠지게 하면서까지 우선 남한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뭐 그러한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미리 오셔서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인도가 새로운 신형 ICBM을 개발하고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 실험을 마쳤고요. 이 ICBM, 인도가 개발한 ICBM은 중국 전역, 중국의 모든 곳을 구석구석 다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최신형, 연료도 액체 연료를 쓰지 않는 고체 연료를 쓰는 그러한 ICBM입니다. 즉 국계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최종체 ICBM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인도가 새로운 ICBM을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ICBM을 개발하고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이번에 그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냈고요. 그 ICBM의 이름은 아그니 5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상당히 날카로워졌죠. 문제는 그 사정거리가 어떤 뭐 정말 그 약속이라도 한 듯이 누구를 건드리고 누구를 자극이라도 하려는 듯이 중국을 사정거리로 넣었어요. 중국의 전역을. 네, 그것이 특징적이고요.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핵탄두 탑재야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ICBM이니까. 사거리는 5,500에서 5,800km고 2012년 이후 5차례 ICBM 시험 발사했는데 요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그 완성체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온 거죠.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아그니 5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18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했다. 아그니는 인도의 베다 신화에 나오는 불의 신을 뜻한다. 3단으로 구성된 아그니 5는 인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장착한 ICBM으로 사거리는 5,500에서 5,800km이다. 이 거리라면 중국과 아시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또 1,5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인도는 1974년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한 뒤 1998년 5차 핵실험 성공 뒤 스스로 핵 보유국으로 선언했다.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인도는 약 120에서 1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미사일은 인도 동부 오디샤 주에 있는 압둘 칼람 섬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됐다. 인도 국방부는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은 국방력 증강에 중요한 촉진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요.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중국은 인도의 실험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실제로 사거리가 뭐 그렇게 안 나올 것이라며, 그리고 또 인도가 ICBM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한 장거리 ICBM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거리나 뭐 이런 것에 제한 안 받는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나라의 모임에 끼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하고 시기하는 그런 어떤 말을 했습니다. 배타적 ICBM 클럽이라고 하네요. 그것을 뭐 미국과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데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ICBM 클럽에 가입하려는 인도의 시도를 비난했다. 그리고 ICBM을 보통 사거리는 8,000km에 달하지만 아그니5는 이에 못 비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뭐 5,000에서 뭐 6,000km가 나오는 게 뭐 8,000km 더 늘리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뭐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술술 만들어졌잖아요. 아무런 어떤 걸림돌이 없고 머뭇거린다라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오로지 떠드는 나라는 중국밖에는 지금 현재 없죠. 이러한 상태에서 인도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이러한 미사일을 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뭐 그냥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그 미국의 푸시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미국에서 밀어주고, 또 어찌 보면은 기술력 같은 것도 좀 약간 뭐 지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것이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인도가 ICBM 미사일 발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중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아시아라고 해봤자 제일 먼 끝거리는 역시 중국이죠. 중국을 사정거리로 하는 그런 ICBM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고요. 그리고 부쩍 늘어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안보 협력 회의 같은 것이죠. 이것도 요번에 있었던 겁니다. 인도의 그 국방부 관계자들과 해군 관계자들이 만나서 어떤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잦아요. 이러한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ICBM이 지금 현재 인도에서는 발사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상가집 자주 가보셨죠? 문상. 여러분 문상 조문을 안 다녀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모두들 그 조문을 다녀보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인들에게도 언젠가는 한 번이 아니라 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라면, 또는 뭐 조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라면 누구나 겪게 될 일들이죠. 그런 어떤 상을 당했을 때, 저는 그 조문을 가거나 또는 제가 그 상을 당해 봤을 때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좀 예민하게 이렇게 관찰하는 편이라서, 상갓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면은 제가 조문을 갔을 때도 보면 그 상을 당한 집안에서 유난히 서럽게 울고, 유난히 그냥 좀 꺼이꺼이 슬픔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제가 상을 당했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하고 그렇게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저희 집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제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정말 그 상가를 지켜야 될 저를 붙잡고 정말 서럽게 막 울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그 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뭐를 안다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조문을 갔을 때, 어떤 집에 조문을 갔을 때 그 집에서도 또 그렇게 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상주에게 물어봤어요. 상주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분 어떤 분인데 저렇게 서럽게 우시나요? 고인하고 아주 잘 하시는 분인가 봐요. 고인을 정말 좋아하시거나 아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상주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잘 모르겠어요. 저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러한 경우를 겪은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분들 많아요. 이러한 분들을 어디에서 목격할 수 있냐 하면, 저는 집회에서도 많이 목격을 해요. 집회에서도 집회에 나오셔서 자기 감정을 푸는 건지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단적으로 그분들이 진짜 뭐 어떤 애국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가 그냥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좋아서 나오셨다라고 어떤 이념적이라든가 그런 성향을 띠고 또는 그 가치를 알고 나오셨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자리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론 그 우파적인 그러한 어떤 느낌 또는 어떤 세력을 좋아하는 거는 맞겠죠. 근데 그것이 곧 보수나 우파를 지지하거나 보수와 우파의 가치를 알아서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세력이 좋아서 나왔고, 또한 거기에서 자기에게 지금 현재 억압되고 화가 나는 그러한 울분을 터트리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곳곳에서 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분들 사실 물론 전혀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분들 집회에서 사실 우리 우파라든가 보수의 어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심지어는 현장을 촬영하러 간